그날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떠난 뒤 나는 처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 빛은 방 안 어디에도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걸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어머니가 항상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던 일을 떠올렸다. 환기를 해야 한다고, 공기가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 어머니였다. 하지만 나는 오늘 아침 창문을 열지 않았다. 그럴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럴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뒤의 시간은 이상하게 느려졌다. 사람들이 떠나고 조화가 치워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슬픔이라는 감정조차 이미 여러 번 반복되어 이제는 그것마저 익숙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그저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유품 정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남겨진 것들은 대부분 이미 여러 번 본 물건들이었고 새롭게 울컥할 만큼의 감정도 더는 남아있지 않다고 믿고 있었다. 어머니는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옷장 안은 언제나 깔끔했고 서랍 하나하나도 용도가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큰 어려움 없이 물건들을 분류할 수 있었다. 기증할 것, 버릴 것, 남겨둘 것. 그 경계는 생각보다 명확했다. 어머니가 자주 입던 카디건은 접어서 박스에 담았다. 낡은 안경은 케이스째로 분리수거함 옆에 두었다. 오래된 수첩 몇 권은 펼쳐보지 않은 채 그대로 종이봉투에 넣었다. 모든 것이 예상 가능한 순서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작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을 때 손이 멈췄다. 거기에는 오래된 카드 지갑이 하나 놓여 있었다. 가죽이 낡아서 표면이 조금 갈라져 있었고 모서리는 색이 바래 있었다. 한동안 쓰이지 않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나는 그걸 집어들고 천천히 열어보았다. 안쪽에는 카드 몇 장이 꽂혀 있었다. 대부분은 만료된 것들이었다. 유효기간이 지난 지 오래된 멤버십 카드, 오래전에 문을 닫은 서점의 포인트 카드, 그리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카페의 쿠폰. 어머니는 이런 것들을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래된 물건들을 차곡차곡 모아두곤 했다. 하지만 그중 하나 맨 안쪽에 꽂혀있던 카드만큼은 달랐다. 그 카드는 다른 것들보다 상태가 좋았다. 표면에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고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 카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왜인지 모르게 바로 버릴 수가 없었다. 이유는 없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른 카드들은 아무렇지 않게 분리할 수 있었는데 유독 이 카드만은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 카드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카드사 이름도 발급 연도도 낯설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이 카드를 본 기억이 없었다. 어머니가 이 카드를 쓰는 모습을 본 적도, 이 카드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다. 그건 마치 어머니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느껴졌다. 오후가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 손을 움직일 기운이 나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흐름 밖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그 카드를 집어들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가벼움이 오히려 불편했다. 이 카드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이상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왜 어머니는 이 카드를 만들었을까? 왜 한 번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 나는 그날 저녁 그 카드를 지갑에 넣었다. 버릴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기도 싫었다.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다니기로 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게 옳은 일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작은 물건 하나를 사야 할 일이 생겼다. 큰 금액은 아니었다. 평소라면 현금으로 냈을 만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지갑에서 그 카드를 꺼냈다.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왜 떨리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카드를 단말기에 대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결제 버튼을 누르던 순간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이 카드의 첫 번째 결제라는 사실만이 나를 이상하게 긴장시키고 있었다. 승인 알림이 뜬 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화면에는 승인 완료라는 문구만 떴고 영수증이 출력되었고 직원은 물건을 건네주었다. 나는 그 물건을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다. 그런데도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익숙한 계단을 올라 익숙한 현관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다. 현관에 신발을 벗어두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나는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다. 결제를 한 시각은 2시 50분쯤이었던 것 같다. 나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시간이 지나가는 걸 지켜보았다. 3시 5분, 3시 1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정확히 3시가 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저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초인종은 다시 한번 울렸다. 짧고 정확한 간격이었다. 급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이 집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나이는 7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자세는 곧았으며 표정은 차분했다. 그의 뒤로는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차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아는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자신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말투로 짧게 그렇게 말했다. 들어가도 되겠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거절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는 그의 시선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이 공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나는 그를 소파 쪽으로 안내했고 그는 말없이 앉았다. 나도 그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카드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오늘 오후에 사용한 그 카드에 대해 그가 알고 있다는 투로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 카드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카드는 단 한 번의 결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왜 단 한 번이냐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건 약속이었다고. 어머니와 자신 사이의 약속이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와 이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켜져 왔다는 사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어머니가 원했던 것을 이제 전해줄 때가 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전해줄지 알 수 없었지만 듣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는 오래되어 보였고 모서리가 조금 헤어져 있었다. 그는 그걸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건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고 했다. 오래전 자신에게 맡긴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카드가 사용되는 날 그걸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나는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을 뻗어 집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만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나는 그를 따라 일어났고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 앞에서 그는 한 번 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리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렇게 한마디를 남겼다.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었다고.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골목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나는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그걸 바라보기만 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고 있었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종이 몇 장이 들어있을 뿐인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어머니의 글씨였다. 익숙한 필체였지만 평소 어머니가 쓰던 글씨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 편지를 펼쳤다. 읽기 시작했지만 첫 문장을 읽고 나서 손이 멈췄다. 어머니는 그 편지에서 자신이 살아온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시간에 대해, 내가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얼굴에 대해.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사진을 집어들었다.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다. 아까 그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의 그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배경은 낯선 곳이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도시 어딘가로 보였다. 두 번째 사진은 조금 더 후의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젊었지만 표정은 첫 번째 사진보다 조금 더 차분해 보였다. 그 옆에는 여전히 그 남자가 있었다. 세 번째 사진은 어머니 혼자였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가 어딘가의 계단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웃고 있는 것도 슬퍼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기로 했다. 어머니는 그 편지에서 자신이 선택했던 일들에 대해 썼다.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침묵했는지에 대해. 어머니는 젊은 시절 그 남자를 사랑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신분의 차이, 가족의 반대,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자신의 선택. 어머니는 그와 헤어지기로 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평생 동안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는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했다. 언젠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그 약속이 지켜지는 날이 오면 그때 모든 것을 전하기로.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접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슬픔인지 혼란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그 편지와 사진들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아서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탁자 위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가 알던 어머니의 얼굴을. 주름이 있고 늘 조용했으며 많은 말을 하지 않던 어머니. 하지만 사진 속의 어머니는 달랐다. 젊고 환하고 어딘가 자유로워 보였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볼 수 없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이미 그 시간을 지나온 뒤였고 그 시간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과거에 대해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현재를 살았다. 매일 아침 밥을 먹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주말에는 장을 보러 가고 명절에는 친척들을 만났다. 그런 일상 속에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와 사진을 보고 있자니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과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글씨를 천천히 따라 읽었다. 어머니는 그 남자와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썼다. 비록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살아갈 수 있었다고 썼다. 그리고 그 남자 역시 어머니를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았다고 썼다.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도 만들지 않고 그저 혼자 살았다고 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했다.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자신을 기억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 어머니는 그 남자에게 부탁했다. 자신이 떠난 뒤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 그 카드가 사용되는 날을 기다려달라고. 왜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어머니는 편지에 쓰지 않았다. 다만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라고만 했다. 나는 편지를 다시 접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어머니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어머니가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 나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건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했다. 혹은 그냥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어머니에게 그 시간은 이미 끝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남자에게는 달랐다. 그는 평생을 그 시간 속에서 살았다. 나는 그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었다고. 그 말 속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다. 존경, 그리움, 그리고 어쩌면 후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골목은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어머니도 이런 밤을 수없이 보냈을 거라고. 혼자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을 떠올렸을 거라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했을 거라고.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외로움 같은 건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보고 싶었던 모습일 뿐이었다. 어머니에게도 약한 순간이 있었고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편지와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당장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날이 올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워 있어도 눈이 감기지 않았고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일생을 떠올렸다. 내가 알던 어머니의 시간.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시간. 2시간은 같은 사람의 것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나는 어느 쪽이 진짜 어머니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둘 다 진짜였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까.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겨우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나오는 꿈이었다. 어머니는 젊었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어머니는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잠결에 울었던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렸다.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다. 어머니의 부재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단순히 곁에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나는 며칠 동안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그 편지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라 사진만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빛, 그 미소, 그 표정.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아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가끔 먼 곳을 바라보던 눈빛. 어머니가 혼자 있을 때 짓던 작은 미소. 어머니가 오래된 물건을 만질 때의 조심스러운 손길.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그 카드를 남겨두었는지.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창밖에 나뭇잎색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바람에는 서늘함이 섞여 들어왔다. 어머니가 떠난 지도 벌써 몇 달이 흐른 것 같았다.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녔다.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버릴 수도 없었다. 그 카드는 이제 어머니와 나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은 것이 되어 있었다. 가끔 지갑을 열 때마다 그 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걸 바라보곤 했다. 특별한 감정이 올라오는 건 아니었다. 다만 어머니가 이 카드를 만들었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곤 했다.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약속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괜찮았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나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가 자주 가던 공원에 갔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문득 가보고 싶었다. 공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머니가 자주 앉아 있던 벤치를 찾아 그곳에 앉았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어머니의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려 했다. 앞쪽으로는 작은 연못이 보였고 그 위로 오리 몇 마리가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왼쪽으로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이 풍경이 특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곳에 앉아 있을 때 어머니는 과거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젊은 시절의 자신을, 그때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고 선택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인생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그림자가 길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공원을 떠나고 있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작은 꽃집 앞을 지나쳤다. 문득 꽃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국화였던 것 같았다. 소박하고 오래가는 꽃. 나는 흰 국화 몇 송이를 샀다. 집에 돌아와서 꽃을 꽃병에 꽂았다. 거실 탁자 위에 놓으니 방 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집에는 늘 꽃이 있었다. 크고 화려한 꽃은 아니었지만 작고 소박한 꽃들이 늘 어딘가에 있었다.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떠난 뒤 집에는 꽃이 없었다. 나는 그 빈자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지냈다. 지금 이렇게 꽃을 놓고 보니 그 빈자리가 느껴졌다. 작지만 분명한 빈자리. 나는 꽃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떠올릴 수 있었다. 단순히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한때 사랑했고 선택했고 포기했고 그리고 살아냈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니가 더 입체적으로 느껴졌다. 더 이상 완벽한 어머니의 이미지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복잡하고 인간적인 모습. 나는 그 모습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느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남자를 만났다.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먼저 연락했다. 그의 연락처는 어머니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 오래된 수첩. 내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그 수첩. 나는 그 수첩을 다시 꺼내보았고 거기서 그의 이름을 찾았다.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내가 연락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조용한 곳이었고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가 나왔고 각자 한 모금씩 마셨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편지를 읽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어머니가 평생 후회했던 건 나를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나를 지키려고 침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쩌면 어머니 자신을 더 고립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행복했느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만약 후회 없는 삶이 행복이라면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만약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간 것이 행복이라면 어머니는 행복했을 거라고. 나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답은 없었다. 다만 어머니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고 그 삶을 끝까지 책임졌다. 그게 전부였다.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더 이상 꺼낼 말이 많지 않았고 꺼내야 할 이유도 없었다. 다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을 뿐이었다. 어머니를 사랑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한 사람은 평생을 기다린 사람으로서. 헤어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다. 어머니를 기억해달라고. 완벽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불완전했지만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은 꾸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오랜만이었다. 어머니가 늘 하던 것처럼 나도 이제 창문을 열기로 했다. 환기를 해야 한다고, 공기가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시원하고 상쾌했다.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거실로 나왔다. 탁자 위의 국화는 여전히 싱싱했다. 나는 그 꽃에 물을 주었다. 어머니처럼.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 그 물건들, 그 습관들, 그 기억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 나는 이제 어머니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은 누구나 비밀을 가지고 산다. 말하지 않은 과거를, 감춘 감정을, 선택하지 않은 길을. 어머니도 그랬고 나도 그럴 것이다. 중요한 건 그 비밀을 모두 밝히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을 가지고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해서, 모든 걸 말해줘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어머니가 떠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카드는 여전히 내 지갑 안에 있다. 가끔 그걸 꺼내본다.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지도 않는다. 그 카드는 이제 어머니와 나 사이의 이야기를 담은 물건이 되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질문으로 남은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나는 이제 그 이야기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완결되지 않은 채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하지만 그것이 삶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니며, 모든 관계가 정리되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리고 언젠가 나도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질문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사람도 나처럼 조금씩 이해하게 되겠지. 사람은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 사랑은 이해보다 깊은 곳에 있다는 것. 창밖으로 계절이 또 바뀌고 있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지고 하루가 짧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겨울이 오면 봄도 올 것이다.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삶은 계속된다. 어머니 없이도.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나는 오늘도 창문을 연다. 공기를 환기시키고 햇살을 들이고 하루를 시작한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창밖에 나뭇잎색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바람에는 서늘함이 섞여 들어왔다. 어머니가 떠난 지도 벌써 몇 달이 흐른 것 같았다.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녔다.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버릴 수도 없었다. 그 카드는 이제 어머니와 나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은 것이 되어 있었다. 가끔 지갑을 열 때마다 그 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걸 바라보곤 했다. 특별한 감정이 올라오는 건 아니었다. 다만 어머니가 이 카드를 만들었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곤 했다.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약속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괜찮았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나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가 자주 가던 공원에 갔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문득 가보고 싶었다. 공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머니가 자주 앉아 있던 벤치를 찾아 그곳에 앉았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어머니의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려 했다. 앞쪽으로는 작은 연못이 보였고 그 위로 오리 몇 마리가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왼쪽으로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이 풍경이 특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곳에 앉아 있을 때 어머니는 과거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젊은 시절의 자신을,
그때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고 선택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인생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그림자가 길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공원을 떠나고 있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작은 꽃집 앞을 지나쳤다. 문득 꽃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국화였던 것 같았다. 소박하고 오래가는 꽃. 나는 흰 국화 몇 송이를 샀다. 집에 돌아와서 꽃을 꽃병에 꽂았다. 거실 탁자 위에 놓으니 방 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집에는 늘 꽃이 있었다. 크고 화려한 꽃은 아니었지만 작고 소박한 꽃들이 늘 어딘가에 있었다.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떠난 뒤 집에는 꽃이 없었다. 나는 그 빈자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지냈다. 지금 이렇게 꽃을 놓고 보니 그 빈자리가 느껴졌다. 작지만 분명한 빈자리. 나는 꽃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떠올릴 수 있었다. 단순히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한때 사랑했고 선택했고 포기했고 그리고 살아냈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니가 더 입체적으로 느껴졌다. 더 이상 완벽한 어머니의 이미지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복잡하고 인간적인 모습. 나는 그 모습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느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남자를 만났다.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먼저 연락했다. 그의 연락처는 어머니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 오래된 수첩, 내가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그 수첩. 나는 그 수첩을 다시 꺼내보았고 거기서 그의 이름을 찾았다.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내가 연락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조용한 곳이었고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가 나왔고 각자 한 모금씩 마셨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편지를 읽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어머니가 평생 후회했던 건 나를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나를 지키려고 침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쩌면 어머니 자신을 더 고립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행복했느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만약 후회 없는 삶이 행복이라면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만약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간 것이 행복이라면 어머니는 행복했을 거라고. 나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답은 없었다. 다만 어머니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고 그 삶을 끝까지 책임졌다. 그게 전부였다.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더 이상 꺼낼 말이 많지 않았고 꺼내야 할 이유도 없었다. 다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을 뿐이었다. 어머니를 사랑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한 사람은 평생을 기다린 사람으로서. 헤어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다. 어머니를 기억해달라고. 완벽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불완전했지만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은 꾸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오랜만이었다. 어머니가 늘 하던 것처럼 나도 이제 창문을 열기로 했다. 환기를 해야 한다고, 공기가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시원하고 상쾌했다.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거실로 나왔다. 탁자 위의 국화는 여전히 싱싱했다. 나는 그 꽃에 물을 주었다. 어머니처럼.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 그 물건들, 그 습관들, 그 기억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 나는 이제 어머니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은 누구나 비밀을 가지고 산다. 말하지 않은 과거를, 감춘 감정을, 선택하지 않은 길을. 어머니도 그랬고 나도 그럴 것이다. 중요한 건 그 비밀을 모두 밝히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을 가지고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해서, 모든 걸 말해줘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어머니가 떠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카드는 여전히 내 지갑 안에 있다. 가끔 그걸 꺼내본다.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지도 않는다. 그 카드는 이제 어머니와 나 사이의 이야기를 담은 물건이 되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질문으로 남은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나는 이제 그 이야기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완결되지 않은 채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하지만 그것이 삶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니며, 모든 관계가 정리되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리고 언젠가 나도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질문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사람도 나처럼 조금씩 이해하게 되겠지. 사람은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 사랑은 이해보다 깊은 곳에 있다는 것. 창밖으로 계절이 또 바뀌고 있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지고 하루가 짧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겨울이 오면 봄도 올 것이다.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삶은 계속된다. 어머니 없이도.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나는 오늘도 창문을 연다. 공기를 환기시키고 햇살을 들이고 하루를 시작한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